정부가 선택한 공급 전략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재개발이 재건축에 비해서 유능한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오프닝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정부의 정책, 매도, 매수의 활성화. 세 번째, 공급 방향으로 3기 신도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규제 영향으로 대출, 세금 규제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다섯 번째 투자 전략, 매수, 매도, 증여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결론은 규제 지역 예측 및 최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이죠. 가을과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와 투자 전략의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올가을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세금, 대출 규제,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오늘은 2025년 가을에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왜 달라질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 폭염이 서서히 물러가듯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 이후가 시장이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계절적 요인만이 아니라 바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인도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금 폭탄이나 초강력 규제를 예상했지만 정부의 정책 실제 방향은 조금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방향이죠. 정부가 공급을 누리는 방식은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의 계획의 속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단순한 아파트 공급지가 아니라 공공임대 중심의 새로운 LH 모델 실험장으로 활용될 전망이 크고요.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의 열쇠가 큰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재건축보다 재개발일까요? 재건축은 여전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단지는 이미 가격이 비싸게 또 형성이 되어 있죠. 또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장은 또 사업성이 없다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게 지정이 된 데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또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규제 완화가 공급의 확대가 클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은 여전히 재초안 장애물이 남아있고 또 반면에 재개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진입비용이 낮죠.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노원구라든가 또 성남 같은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가 뛰지 않나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세금 규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대출 규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셨겠지만은 6.27 대책은 어떤 그 지역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6억 이하에라는 그런 게 붙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세금 규제죠. 또 내년도 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 중과세, 양도세가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면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액이 10억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의 양도 차액이 세금이 약 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종료 후에는 최대 7억까지 치솟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양도 차액이 4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 확률은 우리가 반반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줬으니까 이제는 팔아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 5월 9일 날 이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면제되어 있던 5월 9일 기점으로 해서 중과세가 대상이 부활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매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매도자들은 올가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5월 9일 날 양도세가 중과가 부활이 된다면 최소 잔금을 치려면 6개월 전부터 매물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석 이후부터는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따라서 지금은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시장에 내놓을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수 전략은 어떨까요? 내년 초 특히 1월부터 5월 초까지 급매물 타이밍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내놓는 물건을 노린다면 수천만 원 절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대신 증여 카드도 있는데 세금 부담은 있지만 또 우리가 중과세로 인한 그러한 단기적으로 자산 이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규제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포라든가 또 성동, 강동 같은 핵심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성남이나 과천 같은 또 서울과 또 붙어 있는 접경지가 주목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6.27 대책이 지역이 아닌 6억 이하 금액 기준으로 적용된 것처럼 앞으로 금액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이후부터 내년 5월까지가 승부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자는 올해 가을 늦어도 연말까지 매물을 정리해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매수자는 내년 초 급매물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투자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세금보다 대출을 통한 시장 억제가 또 계속될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내더라도 언제든지 또 강력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이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